안녕하세요. 오늘 좀 엄청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오픈 AI가 AI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중대 발표를 했거든요. 이름하여 GPT-5-Codex. 자, 이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술이 도대체 뭔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화면에 날짜가 하나 뜨죠? 2026년 2월 5일. 네, 맞아요. 미래의 날짜입니다. 오픈 AI가 이 놀라운 기술을 발표했다고 상상하는 바로 그날인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자세히 해볼게요. 현재까지 가장 유능한 에이전트용 코딩 모델, 오픈 AI가 이 GPT-5 3-C 코덱스를 딱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의했어요. 와,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사실 이 한 문장에 이 모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AI 동료가 될지도 모르는 GPT-5.3 코덱스 한번 만나보시죠. 오픈 AI가 이 모델을 그냥 도구가 아니라 AI 동료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냥 우리가 명령 내리면 얘가 결과 툭 뱉어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사람 동료랑 일할 때 어때요? 일하다가 이 방향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수정도 하고 서로 피드백도 주고 받잖아요. 대화의 흐름, 즉 맥락을 계속 유지하면서요. 바로 그렇게 협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건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죠. 근데 아까부터 에이전트형 AI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스스로 알아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똑똑한 AI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엄청 복잡한 프로젝트를 하나 맡겼다고 쳐요. 그럼 이 AI가 혼자서 자료조사 싹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툴 같은 거 알아서 찾아 쓰고 그래서 결국 최종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이 모든 과정을 자율적으로 해낸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일하느냐? 딱 3단계로 볼 수 있어요. 먼저 주어진 과제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쫙 리서치하고요. 그 다음엔 코딩 툴이든 뭐든 필요한 도구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복잡한 작업을 실행하는 거죠. 이 3가지, 리서치, 도구 사용, 실행을 혼자서 다 해낸다는 거.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강력한 능력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평가표를 한번 보시죠.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생물학 분야는 다른 모델이랑 비슷하고 AI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능력은 아직 기준 미달이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사이버 보안, 보이시죠? 높음 등급이에요. 그것도 괄호치고 예방적 조치라고 써여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픈 AI가 내놓은 모델 중에 사이버 보안에서 높음으로 분류된 건 이게 사상 최초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핵심적인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이 강력한 능력이 과연 우리의 디지털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위험하게 만들까요?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오픈 AI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모델이 위험하다는 확증은 없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접근하겠다는 거죠. 정말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기술은 그야말로 완벽한 양날의 검인 셈입니다. 한쪽 날은 우리 시스템을 지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손에 들려서 아주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쪽 날은요? 해커 같은 나쁜 사람들이 이걸 손에 넣으면 그들의 공격을 훨씬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그야말로 최강의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모두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이 기술. 오픈 AI는 과연 이걸 어떻게 관리하려고 할까요? 그들의 안전 전략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오픈 AI가 내놓은 해법은 계층화된 안전 스택이라는 전략인데요. 뭐랄까 겹겹이 방어막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쓰기 아주 어렵게 만들고 동시에 이걸 좋은 데 쓰려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힘을 실어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쁜 건 막고 좋은 건 밀어주는 그런 이중 전략인 거죠.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는 AI의 가장 강력한 기술이
태어날 때부터 공격과 방어, 이 두 가지 얼굴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건요, 특히 사이버 보안 분야에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게 분명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짓는 사람과 그걸 부수는 사람, 이 둘 모두에게 똑같이 강력한 망치를 쥐어준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요? AI가 주도하는 이 사이버 보안 전쟁에서 최후의 웃는 쪽은 과연 누가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AI 업계에 정말 뜨거운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엔스로픽의 새로운 플래그십 모델 클로드 오프스 4.6인데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난리인지 오늘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업계 최고를 선언하며 등장했습니다. AI 분야에서 이 최고라는 타이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주인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화려한 홍보 문구들 말고 그래서 진짜로 뭐가 얼마나 대단하게 달라졌냐는 거죠. 자, 그럼 그 최고라는 주장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가장 객관적인 자료죠. 구체적인 데이터와 벤치마크 점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특히 금융이나 법률처럼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요. 경쟁 모델인 GPT 5.1을 무려 144 엘로 포인트 차이로 앞섰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체스 같은 데서 실력 차이를 나타낼 때 쓰는 점수인데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조금 더 잘한다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뭐 프로 선수랑 아마추어가 붙는 격이라고 할 수 있죠. 아예 리그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76%라는 숫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테스트 점수인데요. 100만 토큰이면 책 수천 권 분량이거든요. 그 엄청난 정보 더미 속에서 원하는 정보를 정확히 딱 집어내는 능력을 증명한 거죠. AI의 고질병이었던 맥락상실,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딴소리하는 문제를 거의 해결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코딩 능력, 복잡한 웹 검색,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추론 능력에 소프트웨어 문제 분석까지 그냥 골고루 잘하는 걸 넘어서서 거의 모든 핵심 분야에서 1등을 찍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성능을 만들어낸 엔진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성능 향상의 비밀, 그 핵심에는 바로 에이전트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정의가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예전 AI가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는 망치 같은 도구였다면 이젠 알아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문제까지 해결하는 유능한 동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냥 코드에서 버그 좀 찾아줘 하고 툭 던져주면요. 얘는 먼저 요청을 딱 분석해서 이걸 하려면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작업들을 동시에 착착 진행하죠. 그러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고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깔끔하게 정리된 보고서까지 딱 내놓는 거죠. 이게 바로 에이전틱 능력입니다. 이전 모델이랑 직접 비교해보면 와, 이건 뭐 거의 다른 모델이라고 봐야겠네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무려 5배나 늘었고요. 코딩 실력이나 복잡하고 긴 작업을 끝까지 해내는 집중력은 글쎄요, 비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강력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론은 알겠어요. 그럼 이런 기술적인 발전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직접 써본 초기 파트너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센티널1의 최고 AI 책임자 얘기입니다. 시니어 엔지니어처럼 일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코드를 짜는 걸 넘어서서 프로젝트 전체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노션의 평가를 볼게요. 도구가 아니라 유능한 협업 파트너 같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AI는 우리가 쓰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미치는 분야를 보면요, 정말 다양합니다. 사이버 보안, 법률, 소프트웨어 개발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디자인이나 금융 분석까지
특정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전문 분야에서 이미 그 실력을 입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해진 AI, 과연 안전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았잖아요. 근데 엔스로픽은 더 똑똑할수록 더 안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강조합니다. 기존의 어떤 모델보다 안전성은 높이면서 불필요하게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였다고 해요. 능력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궁금하셨을 정보, 이 엄청난 모델 지금 당장 써볼 수 있습니다. 클로드.ai 웹사이트는 물론이고 API나 아마존, 구글 같은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다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성능이 업그레이드되면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이전 모델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파격적이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업계 최고 수준의 새로운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예요. 심지어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게까지 합니다. 결국 기술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그걸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엄청난 가능성이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이거겠죠.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이걸로 무엇을 만들어 가게 될까요? 혹시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 때마다 복잡한 설정 파일이랑 커맨드 라인 때문에 골치 아팠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요, 그 모든 과정을 코드가 아니라 그냥 캔버스 위에서 그림 그리듯이 해결해주는 아주 혁신적인 도구를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왼쪽. 이거 데이터 파이프라인 좀 만져보셨다 하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시겠죠? 막 뒤엉킨 코드 뭉치, 뭐가 뭔지 모르는 추측성 작업들. 정말 익숙한 풍경이죠?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정말 깔끔하고 흐름이 한눈에 딱 들어오죠? 바로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 복잡함에서 명료함으로의 전환, 이게 핵심이에요. 기존 방식이 강력하긴 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좀 답답했어요. 그쵸?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랄까? 설정 파일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이거 열었다 저거 열었다 하고 커맨드 딱 실행했는데 바로 피드백이 오는 것도 아니니까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겨진 마찰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려고 나타난 게 바로 싱그라 스튜디오입니다. 이 복잡하기만 했던 코드의 세계를요, 아주 직관적인 시각적 경험으로 확 바꿔주는 그런 솔루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머리 싸매고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캔버스 위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흐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림 그리듯이요. 모든 로직이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전체 과정이 직관적인 건 당연하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겨도 어디서 터졌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시그라 스튜디오의 진짜 핵심은 통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소스 연결하는 것부터 플로우 디자인하고 디버깅하고 심지어 이거 돌리면 돈이 얼마나 드나 그 비용 모니터링까지 개발에 필요한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화면에서 아주 유기적으로 착착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간단하게 딱 3단계만으로 워크플로우를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결하고, 만들고, 실행한다. 진짜 이게 다예요. 먼저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엔 캔버스 위에서 로직을 그냥 블록 쌓듯이 만들고,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실현하면 끝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데이터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쓰는 허깅페이스 데이터셋을 딱 연결하고 미리 보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순간 슈그라가 알아서 모든 데이터 필드를 싹 읽어와서 플로우 어디서든 쓸 수 있는 변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 이름이 뭐였더라? 하고 일일이 외우거나 추측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시간입니다.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이죠. 캔버스에다가 LLM, 노드 같은 걸 그냥 마우스로 끌어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쓰기 시작하면 와, 진짜 똑똑한 조수처럼 스튜디오가 아, 이 변수 쓰시려고요? 하면서 자동으로 추천까지 해줍니다. 정말 편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냥 실행 버튼만 냅다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내가 만든 이 시각적인 플로우가 뒤에서는 실제로 어떤 설정 코드로 바뀌는지 그걸 투명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플로우 실행을 딱 클릭하면 각 노드들이 실시간으로 착착 처리되는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3단계 워크플로우를 살펴봤는데요.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현실 세계의 데이터 작업이라는 게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죠.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럼 과연 센트그라 스튜디오가 이런 실제 시나리오의 복잡성은 또 어떻게 다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그냥 끌어다 놓는 걸로 루프나 조건문 같은 좀 정교한 로직까지 다 처리할 수 있나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 대답을 이 글레이브 코드 어시스턴트 워크플로우 예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저기 보이는 초안 작성, 비평, 그리고 수정을 반복하는 조건부 루프예요. 만약에 이걸 코드로 짰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추적하기 정말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캔버스 위에서는 이 모든 논리적인 흐름이 그냥 한눈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각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는지, 조건에 따라 어떻게 길이 나뉘는지 이걸 그냥 눈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전체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코드가 아니라 시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가치? 그 진짜 이점은 대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바로 완전한 통제력입니다. 내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모든 단계를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이 투명성. 이게 있으니까 디버깅은 당연히 쉬워지고 모니터링은 명확해지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만든 이거 내가 본 그대로 정확하게 돌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생성이라는 게 더 이상 복잡하고 머리 아픈 코딩 작업이 아니라 마치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창의적인 시각적 기술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이제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AI 모델 성능, 여러분은 얼마나 믿으시나요? 벤치마크 점수는 되게 높은데 막상 써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은 바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허깅페이스가 내놓은 아주 새로운 접근법, 커뮤니티 기반 평가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허깅페이스가 아주 정확히 짚었죠. 우리가 리더보드에서 보는 그 화려한 점수랑 모델이 현실 세계에서 보여주는 진짜 실력 사이에는 사실 꽤 큰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문제가 바로 이 신뢰의 격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을 총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지금 평가 시스템이 왜 문제인지부터 시작해서 허깅페이스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우리 모두에게 왜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현재 AI 모델의 성능을 재는 방식, 도대체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문제는 크게 2가지 격차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벤치마크 격차예요. 시험에선 맨날 1등하는 전교 1등인데 막상 사회에 나와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둘째는 보고 격차인데요. 똑같은 모델인데 이 논문에선 이 점수, 저 보고서에선 저 점수.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신뢰할 만한 단 하나의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허깅페이스가 내놓은 해답은 아주 명쾌합니다. 바로 탈중앙화. 중앙에서 모든 걸 통제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집단 지성을 믿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커뮤니티 평가입니다. 더 이상 몇몇 기관이 점수를 꽉 쥐고 있는 깜깜이 블랙박스가 아니에요. 이제 누구나 참여해서 점수를 공개적으로 올리고 또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아주 투명한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측정하는 MMLU 프로나 정말 어려운 과학 질문에 답해야 하는 GPQA와 같은 핵심 벤치마크들을 중심으로 이미 돌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벤치마크들이 계속 추가될 거고요. 커뮤니티가 평가를 주도한다니 듣기만 해도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 시스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여기엔 세 그룹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개발자분들이라면 아주 익숙하실 거예요. 마치 GitHub에서 코드 수정 제안하듯이 커뮤니티 멤버 누구나 풀 리퀘스트로 평가 점수를 제출하면요. 그게 바로 모델 카드에 커뮤니티 점수라고 딱 뜨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벤치마크 리더보드에 자동으로 합산되고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는 거죠. 벤치마크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게 그냥 한번 만들고 잊히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전 세계 커뮤니티가 계속해서 점수를 쌓아주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리더보드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작업이 계속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모델 개발자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내 모델 카드가 이제 그냥 공식 점수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가 제출한 다양한 평가 결과를 함께 보여주는 훨씬 더 풍부하고 투명한 성적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커뮤니티. 이제 진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구나 어떤 모델이든 평가 결과를 제출하고 또 다른 사람의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그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열린 광장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투명성이 가져올 더 큰 그림은 뭘까요? 이건 단순히 점수를 공개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AI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딱 와닿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저렇게 공식 점수라고 하는 높은 막대기 하나만 믿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개발자가 낸 점수, 커뮤니티 A가 낸 점수, 논문 B에서 나온 점수,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보고 교차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뢰도가 비교가 안 되게 높아지겠죠? 물론 이게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벤치마크가 오염되거나 모델들이 테스트셋으로 몰래 학습하는 문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평가 게임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햇볕 아래 드러내는 거예요. 누가, 언제, 어떻게 테스트했는지를 모두가 볼 수 있게 되면 커뮤니티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추적하고 더 나은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것.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 드시죠? 시작하는 방법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모델을 평가해봤다면 그 결과를 예물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했나 궁금하면 그냥 새로운 리더보드를 둘러보시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든 데이터셋이 있다면 이걸 아예 새로운 커뮤니티 벤치마크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점. 이 기능은 아직 베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주시는 피드백 하나하나가 이 시스템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만들어가는 프로젝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평가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몰랐던 AI 모델들의 어떤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요? 어쩌면 상상도 못했던 강점일 수도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겠죠. AI에 대한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